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군대를 투입해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해양경비대 사령관 취임식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해양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어장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남획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린 뒤 우리는 해양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철저히 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지난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 추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동맹국과 함께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중국은 불법 조업 선단에 준해군 성격의 해양 민병대를 보내 남중국해와 한국의 서해 등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해양 자원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어민과 유사하지만 중국 해군에서 지급되는 무기들을 장착해 대응하거나 군용 레이더 장비를 통해 자국의 해군 측에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양경비대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활개치는 중국 어선의 무력 대응을 시사한 것인데요. 미 해양경비대는 영해 경비, 치안 유지, 해난 시의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육군, 해군, 우주군과 함께 군사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국가 해군의 뺨치는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미 해군과 똑같은 계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별 4개 대장이며 자체 사관학교가 있고 전시에 미 해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미 해양경비대의 군사력만 따로 놓고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해군력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에서 작전하는 경비함의 경우 대한미사일의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미군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예로 들자면 대한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펠런스 20mm 시위스가 탑재되어 있고 이는 심지어 대공사격과 대해상 사격이 모두 가능한 블록 1B 버전입니다. 또한 이 경비함에는 미 해군이 사용하는 첨단 레이더와 센서가 달렸고 필요할 경우 더 강한 무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비함이지만 타국의 군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죠. 미 해양경비대가 중국 불법 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요. 현재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 등 3계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비함과 경비정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경우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던 현행 체제에서는 이들이 몰리는 쪽으로 집중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에도 관리소를 구축해 연락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은 대형어업 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 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에 특히 서해상을 전략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 추가 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곳 서해상에는 구역마다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이 24시간 감시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는데요. 정부가 전략구역을 신설해 경비선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전략구역은 전선으로 쳤을 때 최전방을 생각하면 된다며 최대한 바깥쪽으로 전략구역을 설정해 관습법적으로 한국의 관할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 불법 어선들의 돈 없는 무력 대응에 현장 요원들의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려 중국 어선에 직접 올라타 배를 납포하는 대신 공용화기를 적극 활용해 미리 선제적으로 침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중국 어선들이 공격의 징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핵심은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위협이 가해지면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은 현장 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요. 한국의 대응을 요점하자면 첨단 대형 경비함의 수를 대폭 늘리고 탑재된 발칸포로 중국 어선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 해양 경비대와의 연합작전으로 말이죠.
특히 미 해양 경비대의 경비함에서 활용 중인 시위즈보다 성능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시위즈2가 자체 개발되면서 현재 한국의 태평양급 경비함에서 사용 중인 20mm 발칸포가 30mm 한국형 시위즈2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12척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 경비함에는 미국 펠렁스 시위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펠렁스가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되면서 시장 독점자가 된 제작사 레이시오는 가격을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이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시위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한국형 시위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춘 상태입니다. 지난해 LIG 넥스원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현재는 단종된 네덜란드 시위즈 골키퍼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료하였고 관련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과 시험평가, 군수지원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는데요. 한국이 개발할 시위즈2는 바다 위의 어선, 함정, 고속정뿐만 아니라 항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분당 4,200발을 쏠 수 있는 고성능 3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포신과 급탄 장치는 미국의 펠렁스 20mm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2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펠렁스는 소프트웨어와 탄약 등을 개량했지만 20mm 기관포의 한계로 인해 파괴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포착하고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개발될 근접방어 무기체계에서 쓸 30mm 기관포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고 있어 파괴력에서 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미 공군 A-10 전투기에 장착되는 GAU-A 게틀링포와 같습니다. 동급 기관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는데 수상 표적은 12km, 대한미사일은 2km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죠. 또한 한국형 시위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근접방어 무기체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A4 레이더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기능 위상 배열 A4 레이더 기술이 여기에도 접목되는 것이죠. 외형 또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적 레이더파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였는데요. 즉 네덜란드의 골키퍼 장점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최신 기술을 혼합하는 개념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어선들이 지난 9일 우리 해역에 직담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다 해경 경비함 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나는데요. 한국의 강력한 대응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중국 고유 영토 아닌가? 반드시 한국에 그대로 되갚아줘야 한다. 아마 미군이 한국에게 돈 주고 중국 어선 잡으라고 한 듯해. 왜냐하면 우리 어선들은 미군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장비들을 건져 올리고 있으니까. 선원들에게 화기랑 탄약을 지급하길 건의한다. 외부로 공격받을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말이야. 한국은 반드시 조건 없이 중국 어선과 어민들을 풀어줘야 하고 중국 어선들이 중첩 수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중국 해리엔 물고기가 없는데 주변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한국에 반격해. 어선과 한국인 잡아다가 중형에 처하자. 무서운데? 혹시 우리 어민들 붙잡아다 한국 인구 늘리려는 거 아닌가? 조심들 하자. 저런 종류의 작은 배들이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고 있네. 반드시 엄중하게 보복해. 우리 집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너네 집으로 갔는데 그조차 못 잡아오게 한단 말이냐. 애초에 서해는 중국이 고기를 잡는 곳이야. 그저 소국인 남한이 발악하는 것이지. 졸라리 작은 한국 뭔 말을 하겠냐 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우리 포신의 끝이 향할 곳도 적이다. 중국 불법 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지켜낼 수호신 시위즈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시진핑 위 한번 봐봐. 즈뜨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